이 돈은 결국 해외로 갈 겁니다. 해외 기업이니까 해외 자본은 전세로 두지 않거든요. 무조건 월세로 둘 겁니다. 이 해외 자본은 자본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우려 이런 거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실로 둘 겁니다. 서민들을 지키려고 했던 정책들이 결국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박탈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장인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스튜디오가 아니라 저희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정말 급한 이슈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빨리 해드리고 싶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주로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소형 주택, 소액 경매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소액 투자를 전문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면적이 크지 않은 뭐 1인 가구, 2인 가구, 10평에서 20평 정도 대상이 되는 부동산들을 보통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오피스텔 그리고 빌라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빌라 투자, 오피스텔 투자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집에서 켜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기사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기사 제목을 보면 한국은 나 혼자 산다, 돈 냄새 맡은 글로벌 부동산 공룡들 몰려온다 라는 기사가 이제 12월 1일 날 나왔습니다. 1인 가구 절반이 월세로 거주. 우리가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 많은 비율이 월세로 산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한국서 새 시장 열린다. 오피스, 그러니까 상업용 건물, 뭐 상가 이런 것만 투자하던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임대주택에도 직접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KKR 글로벌 외국계 기업도 이제 한국 운용사와 손을 잡고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1인 가구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들, 오피스텔, 빌라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고, 공격적으로 우리 주택 부동산, 과거에는 주택 시장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이제 정말 주택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그리고 정말 많은 해외 자본들이 주택 시장에 들어와서 많은 주택을 매수하고 임대로 줄 수도 있고 재개발식으로 건물을 새로 지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 자본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선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뒤에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지만 해외 기업에서도 최근에 우리나라가 1, 2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전세 사기 큰 이슈가 있음으로써 이제 많은 세입자분들이 전세보다 이제 월세로 전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 수요가 월세로 몰리겠구나 해서 월세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PPT 슬라이드를 보면서 기사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빌라 또는 앞으로 투자할 빌라 오피스텔에 어떤 점에서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그리고 어떤 결과로까지 이어지는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기업이 국내 주택에 투자하는 이유, 왜 투자를 할까요? 지금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하인스, M&G, 모건 스탠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건 스탠리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글로벌 회사고, 홀버그, 크레스트, 비스트로 버츠, 이 기업이 과거에 오비 맥주를 인수해서 크게 부풀린 뒤에 엑시트하고 빠져나갔던 그런 유명한 회사예요. 이 기업들이 지금 다 주거용 부동산 임대, 그리고 서울 복수 지역 임대주택, 동대문구 임대주택, 위브플레이스 회기 공급하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운영사와 임대주택 펀드 조성, 부동산에만 운영하는 자본 금액이 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달러니까 곱하기 1000을 해야겠죠.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큰 회사들이 우리나라 국내 임대 시장, 그리고 그 임대 시장이 아파트 이런 쪽이 아니라 1인,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빌라, 오피스텔 쪽에 투자를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이 회사들이 왜 관심 없던 우리나라 주택에 투자를 하게 됐을까요? 돈이 되니까죠. 수익률이 되니까. 오늘 주제입니다. 공시지가 126%가 쏘아올린 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공시지가 126%가 전세 사기라는 프레임으로 집주인들이 갑자기 빠지는 보증보험 한도를 버티지 못하고 보증금을 이제 빠진 만큼 내줘야 되는데 그걸 버티지 못하고 경매로 많은 부동산들이 경매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전세 사기라는 프레임이 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는 위험하구나 해서 많은 분들이 월세로 바꾸게 됐죠.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로 찾다 보니까 원래도 귀했던 월세 매물이 더 씨가 마른 거죠. 그러니까 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월세로 사람들이 몰려서 월세 가격을 올리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전세도 안 찾지만 집을 사지도 않아요. 빌라 위험한 거니까 사지도 않습니다. 집을 사지도 않고 전세도 안 찾으니까 사람들이 다 월세로 가고, 월세는 올라가는데 매매가는 떨어지고 매수해서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월세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글로벌 회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지금 전세금 대출 규제도 뿐만 아니라 보증보험의 한도를 낮춤으로써 계속적으로 전세 사기가 터지고 있고, 버티지 못한 집주인들이 계속 경매로 어쩔 수 없이 넘기게 되고, 그 사람이 전세 사기꾼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면서 전세를 안 찾게 만들고,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로 가다 보니까 월세가 가속화되고, 그러면서 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전세 대출까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더 빠르게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더 귀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사장님들한테 많이 문의를 하는데, 정말 월세는 매물이 바로 계약이 됩니다. 월세 매물 하나 내놓은 거 있었거든요. 세입자가 나간다 그래서 다음날 계약됐습니다. 찾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이제 월세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더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1인 가구가 점점점 많아지는데, 그중에 많은 비중의 1인 가구가 집을 사기보다는 월세로 가거든요. 보시면 이제 전월세 거래량 비중이 이 전세 사기 터지고 나서 그 당시 터지기 전에는 54%, 한 반 정도였는데 지금은 70%가 월세예요. 아파트도 월세 선호 현상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세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입주 입장에서는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가격을 올릴 여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세 찾던 사람들이 월세를 찾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월세의 주 수요층인 1인 가구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530만 가구였던 1인 가구가 지금은 몇 프로가 오른 거죠. 이게 비중으로 치면은 거의 1.5배가 올랐습니다. 2030년도에는 70%까지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죠. 지금 해외 자본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임대주택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해외 자본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세금을 우리나라에 내게 되니까, 취득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과되는 세금들을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는 그 돈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걸 갖고 있으면서 받는 월세, 매매 차익,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임대인이라면 임대 차익으로 얻은 돈, 그리고 매매 차익으로 얻은 돈을 우리나라에서 쓰겠죠. 해외 자본은 여기서 얻은 임대 차익, 매매 차익을 우리나라에서 쓸까요? 과연? 이 돈은 결국 해외로 갈 겁니다. 해외 기업이니까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해외 유출되는 금액이 훨씬 더 크겠죠. 두 번째는 다른 기사에서도 얘기를 했던 거지만, 전세가 계속 소멸이 될 겁니다. 해외 자본은 전세로 두지 않거든요. 무조건 월세로 둘 겁니다. 전세가 점점점 씨가 마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세라든지 매매가가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해외 부동산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지금 전세 사기, 그리고 공시가 126%가 만든 쏘아올린 공이죠. 전세 소멸이 되면서 월세나 매매가가 폭등하게 될 겁니다. 이 해외 자본은 자본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우려, 이런 거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가 맞춰지는 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려도 그냥 공실로 둘 겁니다. 그 정도 공실로 둘 수 있는 자본력이 되니까 점점점 비싼 월세를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특히나 서울 지역에 있는 빌라들을 매수해서 비싼 월세로 계속 맞출 겁니다. 점점점 올리게 되겠죠. 또 어디가 집중을 합니까? LH, 허그 이런 데서 공격적으로 서울 지역에 있는 빌라들을 경매라든지 일반 매수로 매수를 하고 있죠. 일반 사람들이 빌라를 사고 싶어도 매물이 없습니다. 월세로 나오겠지만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월세가 올라가고, 매매로 찾는 사람들은 많은데 매매로 나온 매물이 없다 보니까 또 매매가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자본력이 있고요. 우리나라 공공기관 LH라든지 허그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파는 사람만 있고 나오는 매물이 없는 겁니다. 월세라든지 매매가가 당연히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서민들의 주거사다리가 박탈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라고 하면은 고가의 아파트 시장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 시장이 있을 텐데,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의 월세 또는 전세 매수할 수 있었던 빌라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서 더 이상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주택들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빌라나 오피스텔이 전세라든지 월세가 저렴해서 소득이 높지 않은 서민들이 살 수 있었던 그 빌라들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비싼 금액의 월세라든지 집을 살려고 해도 비싼 매매가를 지불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진 않겠지만 5년 안에 저는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비싼 월세를 내면서 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0만 원, 50만 원만 내면 내 월세로 충당이 됐었는데 100만 원, 150만 원, 내 월급에서 많은 비중, 월세로 내는 비중이 점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집을 살려고 해도 매매가가 이미 폭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많은 기업들, 그리고 LH에서 집을 사고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 지금은 가격이 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서 집을 찾으려고 하면 이 기업들, 그리고 LH, 저처럼 경매로 샀던 사람들이 집을 비싸게 내놓겠죠.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선택지가 없으니까. 결국 지금 정부에서 어쨌든 서민들을 지켜주려고 했던 공시지가 126%, 서민들한테 저렴한 전세로, 안전한 전세로 주려고 우리가 보증보험을 낮추는 거야. 낮아진 전세가로 서민들은 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이게 결국 강제로 낮아진 전세가는 이런 후폭풍을 일으키는 겁니다. 서민들을 지키려고 했던 정책들이 결국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박탈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향후 투자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투자라든지 내 집 마련에 관심 있으신 분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국내 그중에서도 당연히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서울 지역 부동산의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이겠죠. 이 빌라 오피스텔의 글로벌화에 따라서 전세가 점점 사라질 겁니다. 왜냐면 글로벌 기업들은 이 집을 매수해서 절대로 전세로 내놓지는 않을 거거든요. 월세로 다 놓을 겁니다. 전세가 점점점 사라질 거고요. 전세가 점점점 없어질 테니 앞으로 투자할 때는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전세 놓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월세 세팅을 할 목적, 대출 받아서 월세 두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로 싸게 받았다 하더라도 이 전세 세팅을 했을 때 나중에 보증금을 얼마 빼줘야 될지 예상이 안 됩니다. 얼마까지 뺄지 모르겠어요. 126%에서 멈출 줄 알았던 보증금 한도가 112%, 그리고 100%, 90% 이렇게 계속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리스크에 대비해서 자본금을 축적해 놓는 게 아니라면 앞으로 투자할 때는 월세 세팅을 할 생각을 하셔라. 기존에 투자해 놓은 주택도 전세 세팅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씩 이제 월세로 전환할 준비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자로서 긍정적인 면을 따지자면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월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월세 세팅하는 데 있어서 월세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경매로 산다던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빌라 오피스텔을 만약에 살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저는 결국 시간이 2년 3년 지나고 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세가 올라가고 있고 금리는 낮아지고 있거든요. 가격은 계속 눌려 있고 시간이 지나고 이게 시장이 정상화가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돈 냄새 잘 맞는 글로벌 기업이 들어온 것만 봐도 결국 가격이 올라갈 것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가장 잘한다는 사람들이 모인 회사예요. 그런 기업이 지금 한국 기업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왜요? 단순히 월세 수익률이 좋아서? 절대 아니죠. 가격이 폭등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 투자하고 월세 좀 받다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고 하면 팔고 빠질 거예요. 부동산에 관해서 데이터가 많은 회사들인데 가격이 올라갈 게 보이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제일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 세팅을 하지 말고 월세 세팅을 해서 월세 수익을 거두시고 시간이 지났을 때 이거를 글로벌 회사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매도를 하고 나오자는 거죠. 그럼 충분히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으면 결국 시간이 지난 다음엔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저의 종합적인 의견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